그 제가 경력이 자꾸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안산협동조합의 상임이사고요. 또 이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지금은 이제 이 시민발전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비슷한 게 왜 두 개인가 했는데 같은 건데요. 이종이라는 게 더 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종으로 가는 과정에 기존 연합회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희 부회장님이 기존 연합회 회장님을 계속 하시고, 제가 이제 이종 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종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다 포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반 협동조합 한 종만 인정을 했어요. 기재부에서. 활동은 사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올해 말로 하면 100여 개 협동조합이 이제 같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아까 33개가 됐다는데 다른 지역도 또 요새 활발하게 많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 준비한 게 저는 이제 뭐 저희가 그 시공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안산협동조합이. 전체 연합회로 시공협동조합을 넘길 겁니다.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전국에 단일한 시공업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전국에 단일한 유지관리업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또 다 네트워킹해서 함께해서 전력 중개제도, 전력 도매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거를 판매하는 일도 하고 그걸 또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가 2030년에 300개 협동조합에 300만 조합원을 만들자. 이게 이제 목표고 300만 명의 소비자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일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이면서 또 협동조합이 생산과 이 유통까지 하는 그런 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또 협동조합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발전소 지는데 금융입니다. 금융. 이 금융이 우리나라는 좀 후진적이어 가지고 그 담보를 내지 않으면 돈 빌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신용이 좋지 않으면 돈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굉장히 높은 금리를 빌리거나 아예 대출이 안 되죠. 근데 이 태양광 이 발전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 발전소 자체가 그 부동산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30년 쓰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걸 담보로 하고 또 전기 판매 수익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 판매 수익까지도 이렇게 이 담보로 생각한다면 부동산 담보 없이도 대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걸 안 해서 신협중앙회하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 건물만, 공공 부지만 가능한데 저희가 요새 신협하고 얘기하는데 종교재산, 종교기관, 그러니까 종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든 또 교회든 성당이든 이런데 또 뭐 이제 좀 준공용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 중에 사립학교 같은데 이런 데도 시작을 하자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도 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왜 교원공제라고 들어보셨죠? 군인공제 이런 공제가 있는데요. 저희도 재생에너지 공제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그리고 우리 연합회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러면 금융을 만들어 보자. 어차피 은행에 있는 돈이 다 국민들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교회의 탄소 중립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앞에서 이유준 박사님하고 또 안명균 회장님이 그 많이 해서 내용이 다 같은 게 많아서 빗사이로 막가듯이 말씀하신 건 빼고 제가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가 한 가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 이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감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 산하의 IPCC에서 이제 한 6년 남았네요. 연수로는. 근데 사실은 IPCC가 제시한 탄소 감축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일부 뭐 되긴 했지만 도로 활활 살아날 것 같아서 6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멸종한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발표를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저같이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경제적인 것 측면보다는 목적의식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비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후원금도 막 돈도 없으면서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싸도 사서 쓰고 환경을 더 생각하니까. 근데 세계는 경제 속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핵심은 경제 속에 돌아가다 보니까 인류가 멸종한다고까지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데, 물론 6년 후에 꼴까닥 죽는 건 아니죠. 이제 그 뒤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한 거죠. 이제 얼마나 빨리 올지는 겪어봐야 아는 문제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적응 대책이나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듣고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절망적이랄까요? 제가 환경운동 20 몇 년 하면서 계속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팍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너무 태평스러운 거예요, 다. 우리가 말하는 저부터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의 뭐 레스턴 브라운 박사가 그 뭐 앵글리 플래닛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은 그 거기 아주 플랜 B 해서 자세히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뭐 얘기했냐면, 우리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처해서 살아남으려면 전쟁 치르듯이 하면 된다. 전쟁 치르듯이.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을 때 그 전쟁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잖아요. 사람 목숨까지도. 그죠? 물론 그 전쟁은 다 소모적이죠. 하나도 생산적인 게 없죠. 군수공장이 된 생산적이긴 하겠네. 그죠? 그런데 우리 기후위기의 대응도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와 그런 열정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년 전에. 근데 아직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나? 안 그런 거예요. 정부의 예산 짜는 거, 각 시도의 예산 짜는 것부터 해서 어디나 다 태평스러워요. 걱정은 하죠. 아유, 뭐 기후이 심각하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비상행동도 하시고 여기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또 남양균 회장님이 뭐 천주교 쪽에서도 또 원불교나 또 여러 군데서 다, 제가 오후에는 불교 환경연대에서 하는 토론회 또 가거든요. 거기도 협동조합 지금 이제 광주에서 하나 만들었고 또 서울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박사님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러 가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 되는데, 어찌 됐든 아까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제 교회 여기 지금 이 교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창 같은 데를 더 이제 2중창, 3중창으로 한다면은 더 단열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새로 짓는 집들은 또 에너지 절약형으로 또 지어야 되고, 그렇지만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광 아까 교회 자체로만은 교회에 쓰는 전기를 다 충당하진 못할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근데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좀 지금 나오는 판넬, 이제 실리콘 계열의 판넬이 딱딱하면서 평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싸고 효율이 좋아져서 이게 주로 쓰여지지만, 좀 이렇게 얇으면서 가벼우면서 곡선으로도 주고 칼라도 하는 거가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한 3, 4년 후는 상용화 될 거라고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를 또 이렇게 기존 실리콘 계열 패널하고 그 페로브스카이트하고 접목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옷에다가 프린팅 해가지고 여기서도 햇빛을 쬐면 전기가 나오는 기술도 연구하는 것들은 다 연구하고 있고요. 투명 유리로 된, 그러니까 투명 유리가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베란다 창에 햇빛이 잘 들잖아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 거기 다 깔 수 있고, 또 외벽을 그냥 우리는 마감해 놨는데 그걸 다 햇빛 쬐는 데를 다 태양광을 하면 좋고요. 이 태양광은 비 오는 날도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작게 생산이 돼서 응달에서도 생산은 됩니다. 적게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단가가 싸지면 다 돌려놔도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가가 사실은 싸지 않더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요거 보시면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거 제가 인용한 건데 이미 이제 올해가 2022년인데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제 저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막 수소 경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소는 제가 요새 수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왜냐하면 수소로 저장을 한다고 에너지를 뭐냐면 수소 생산이 이 물을 전기 분해해야 되거든요. 친환경 수소는 H2O에서 이 H2를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 수소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1만 원 정도 뭐 요새 기술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3,000원 정도로 떨어지면은 경제성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또 뭐 이제 이 태양광도 지역마다 단가가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 좋은 나라에서는 똑같은 설비를 해놔도 하루에 평균, 연중 평균입니다. 편중 7시간까지 생산할 수도 있고 한국 같으면 4시간 정도 생산할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럼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태양열, 모하비 사막 같은데 제가 태양열 발전소 해놓은 데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효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북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데도 그렇고 몽골도 제가 가봤는데 몽골도 대초원에 햇빛이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생산해 가지고 뭐 또 뭐 수소를 만든다든지 또 아까 보여줬던 사진에 그 해상 풍력에서 이제 제일 또 돈이 많이 드는 게 그 전선을 육지까지 끌고 오는 공사비 등등등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예 그 해상에다가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옆에서 봐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LNG 유조선 갖고 오듯이 오자. 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암모니아를 뭐 한다 이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는 수소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보면은 단가가 이미 앞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의 핵심은 저게 간헐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햇빛이 있을 때 태양광이 나오고 바람이 있을 때 풍력을 한다. 이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저장 장치, 전기차의 배터리처럼 ESS 저장 장치 또 뭐 수소로 하냐 뭐로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단가가 엄청 싸졌다. 실제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요새 그런 얘기 하대요. 석탄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바꾸는데 뭐 정부가 몇 조를 지원하느니 이런 얘기를 몇 조를 태양광에 지원하면 엄청 싸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교회 아리백 달성 방안 뭐 이거 막 뒤로 넘어가. 이거구나. 교회에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은 뭐 미관도 따지고 여러 가지 해야 돼서 뭐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목숨이 걸린 문제는 미관 덜 따지겠죠. 이 미관이라는 게 제가 우리 아들들을 보면은 정웅성이보다는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정웅성이보다는 훨씬 멋지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주관이잖아요.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내 아들 뭘 웃을 필요는 없으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미관이라는 게 물론 아름다우면 좋은데 사람 아름다움의 미적 기준도 나라마다 틀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름다움 좋죠. 그러나 현재의 기술력이 아직은 아름답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나가면서 태양광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화력발전소에 굴뚝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은 화력발전 굴뚝을 보면 왜냐면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허연 연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 옆에 영흥화력발전소가 자주 보이는데 그런 형태죠. 그래서 미적인 것도 고려를 하되 최대한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 인류 멸종에 관한 문제니까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요. 비세면 어쩌냐, 뭐 빛 반사는 안 되냐, 이거는 금방 따져보면 답이 나오는 거. 비 새는 거는 공사 잘하면 되고 빛 반사는 유리보다 적다는 건 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전자파가 있으면 어떠냐, 그거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다 그 과학적인 거니까요. 이게 뭐 주술적이거나 무슨 뭐 관념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 그래서 공간이 최대한 깔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인분들, 성도분들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들, 그죠? 지붕,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마당, 주차장 차 넣는 거 해놓으면 햇빛도 가리고 좋잖아요. 이렇게 마당 있는 집들은. 또 아파트는 베란다. 아파트에서 또 동대표 꼭 해야 돼. 동대표에서 그 동대표이 나가갖고 지붕
아파트 지붕 태양광을 하면 공용 주차료 아니요 공용 전기료가 0원이거나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엄청 좋은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걸 실현시키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가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 교인분들이 지역의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함께 한 걸 토탈로 따지면 충분히 교회 공동체가 아리백하기는 너무 쉽다. 아리백만 할 것이 아니고 아리 천을 해서, 그죠? 또 삼성전자에도 좀 넘겨주고 SK에도 넘겨주고, 그죠? 우리 국민들이 아리백 시민클럽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백 시민클럽을 하면서 우리가 발동을 걸어서 정부를 촉구하고 기업을 촉구하면서 또 기업에 도와줄 수도 있어. 기업은 시민들이 생산한 아리씨를 좀 비싸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상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한테 이득을 주는 게 환원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 회사 제품을 살 거니까,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교회 아리백은 너무 쉽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거는 그냥 막 여기 이제 사례 그냥 넘길게요. 이 교회하고 성당들, 여기는 은계동 성당 뭐 여러 군데 했어요. 그냥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하고 있는 데들이 많고요. 이렇게 김포교당도 하고,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잔뜩 가운데 놓았는데 이거 나중에 자료 필요하시면 보세요. 저희 아까 박사님이 인용한 거는 그 전 버전이라 저희가 조금 더 늘어나서 4,350kW 안산 사례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올해 고민이 뭐냐면 옛날에 은행 금리가요 예금 넣으면 1%대였어요. 2%가 넘진 않았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죠? 아 근데 요새 은행에서 막 5%짜리 1년 상품을 막 서로 내놓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6%, 7%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3% TV를 열심히 봅니다. 야,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 그래서 이 딱 제가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센 금리 시대고, 더 가면 그냥 비명소리가 지금도 엄청난데,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800조인데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국민들이 월급 받으면 다 이자만 내다가 세월 보내게 생겼어요. 못 산다니까. 폭동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려갈 거다 보고, 저희 조합은 매년 5%씩 배당을 주다가 올해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6%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우리도 이거 왜 협동조합도요 전기요금이 요새 올라갔고, 내가 어저께 봤는데 우리 조합이 지난달에 전기 판매 수입이 중에 S&P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REC가 있거든요. S&P가 1억 2천이 됐더라고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기 생산한 전기 판매. S&P에 비싸져가지고 거기다가 또 REC 일부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6%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뭐냐? 협동조합을 하면 매년 5%, 6%를 쭉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셔서 그린 뉴딜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발전소를 이렇게 지은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자전거 도로에 이거 안산에서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옛날에 세종시에서 했는데 안산에서 한 게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멋지지 않아요? 보기도 햇빛도 가리고 비도 가리고. 그런데다가 전기도 생산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저거 공사할 때 민원을 막 넣더니 지금 좋다고 이제 완전히. 그래서 지난번 그 4.16 자전거 행진이 있었어요. 진도에서 안산까지 오는. 그때 우리가 후원금 100만 원도 내주고 그랬더니 앞으로 더 많이 하라고, 반대 안 하겠다고 그리고 협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경제성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레스터 브라운 박사는 전쟁 치르듯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건 맞고요. 경제성 따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3kg짜리 주택에 태양광을 깔면 엄청 이득이에요. 특히 정부 보조금 받은 건 거저하다시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조금 안 받고 깔아도 좀 길어서 그랬는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10만 호 보급 사업을 이제 경기도가 공약으로 했거든요. 그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개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신청하면 되는데 또 누구는 컷오프가 돼가지고 커트가 됐어.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저희 조합이
왜 신청하면은 해준다고 해놓고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보조금 좀 줄이고 개수를 왕창 늘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호를 하게 되면, 근데 공무원들은 또 걱정이 있어요. 야, 이거 10만 호 하면은 1년에 한 4천 개 하던 거를 3만 개로 늘리면 과연 이 돈 다 쓸 수 있을까? 이래서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막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냥 다 하겠다고 막 뻥도 치고, 진짜 길을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그걸 설명해라도 다 교회마다 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교인분들은 다 설치하자. 대신 나 돈 없는데, 그러면 할부금융을 만들기로 했어요. 할부금융을.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설치하고 전기요금이 좀 요새 계속 오르잖아요. 한전이 30조 적자라 그래서 더 올릴 거거든요. 경제성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는 옛말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전기를 내 지붕회사에서 내가 쓰면 송전망도 여유가 생겨, 배전망도 여유가 생겨, 변전소도 여유가 생겨. 엄청 경제적이에요. 요새 신문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소형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뭐 그리드, 이 전력망이 혼란스럽다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내가 안타까우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뭐 한다고 그래서 뭐 NDC를 뭐 40%를 하겠다, 또 전력에서 30%를 재생에너지 하겠다 그랬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근데 지금 21.5%로 줄였어요. 줄이려고 해. 지금 거의 다 줄여가고 있어요. 25.7%인지. 근데 또 신자가 붙어가지고 실제로는 더 적은 거래. 그렇지만 현재가 6% 조금 넘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래도 지금 발바닥 땀나도록 떼야 돼. 지금 하는 속도로는. 우리가 전쟁 치르듯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2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치르지 안 하니까. 근데 요새 맨 보도되는 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거, 무슨 대출을 무슨 부정 대출을 했느니 뭐 했느니 전 정권에서 어쨌든 이런 걸 막 정쟁으로 삼아 버리니까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우리 안산시장님은 국민의 힘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만났어. 아리백 공약을 걸었어, 그분이.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안산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직속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게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겁을 먹었어. 그러게요. 중앙정부에서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 아니, 시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별개고, 여기도 21%, 21.5%까지는 해야 된다. 지금 계획이. 그러려면 우리 땀나도록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해야 우리가 이 안산의 중소기업들의 아리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딱 신호가 맨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 전국으로 다니면은 요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혹시 굶어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렇진 않거든요. 열심히 하는, 또 부천도 얼마 전에 100km 완공했고요. 또 지방에 열심히 하는 데는 또 많이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그래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가 없는 거다. 진보 보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의 경제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자꾸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게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는 또 민주사회에서 각 위치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이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할 게 뭐냐? 그럼 우리 옥상에 어떻게 할 만한 곳이 있을까? 우리 마당이 있으면 주차장에 할 만한 거,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거를 예산이 빡빡하지만 다른 데 절약해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넘고 지방 예산까지 하면 1000조가 넘거든요. 그걸 잘 쓰면도 우리가 진짜로 전쟁 치르듯이 예산을 편성, 우리가 탄소인지 예산제 하기로 법에도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투여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뭐 30%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특히 요새 국제 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에너지 수입이 제일 크거든요. 우리 자립하면은 그만큼 경제 좋아지잖아요.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교회 부분에서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냐, 이거는 따로 교회마다 에너지 사용량이 다르고 처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다 상담도 해드리고, 또 도면도 필요하면 그려드리고 이런 거 다 하니까 하고, 또 단가도 시시각각으로 다르긴 해요.
한참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소 단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또 한참 또 올랐어요. 일정 부분 약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 올랐어도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도에 1호 발전소 짓는데 모듈 1와트당 1,200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은 그게 3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00~500원대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나게. 근데 이것이 200원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나중에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성이 확실하고 또 그걸 해야만 우리가 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뭐 시간이 다 이런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배당마 이건 다 여기 자랑이니까 뒤에 교회 설치 뭐 이런 검토한 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이런 거는 그 교회마다 틀려요. 이게 이제 뭐 시온성교회 아까 얘기했는데도 상담한 적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거를 관심 있고 그럴 때는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서 바로 안산조합으로 바로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에 기술자들이 많고 또 설치가 그 1년에 막 수천 킬로씩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아직은 부족한 게 있지만 일반 업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상담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